기존에는 어떻게 하냐. 압류시키면 100만 원 들어있어도 법원에 다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나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. 결정 받아 이 돈을 인출했단 말이에요. 애초에 그냥 압류를 못하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자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예, 압류방지 통장 좋은 제도입니다. 이제 전 국민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? 이제 이 타이틀을 갖고 말씀드릴게요. 얼마 전에 이제 이 전 국민 상대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자는 거를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. 이제 이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더 이상 지켜봐야 되는데, 여러분들 압류방지 통장에 오늘 의미하고 이게 지금 어떤 쪽에서 어떻게 지금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, 이게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생각을 조금 주고받을까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에도 아무리 여러분들 채권자고 돈을 못 갚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있잖아요. 채권자가 압류를 들어가요. 그래도 한 달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. 왜? 185만 원이 있어야 인간의 최저 생활권 보장이라는 취지상 민사집행법에도 185만 원까지는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습니다. 그런데 현행 이제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냐면, 일단 채권자가 통장에 압류 들어가요. 근데 모든 통장을 봐도 이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압류가 딱 들어가면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잖아요 해서 채무자가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해달라도 인출 안 해줍니다. 압류가 딱 걸리면. 해무자는 어떻게 해서 그 100만 원을 찾아야 되냐면, 법원에다가 압류 결정하는 법원에다가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채권인데 난 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. 이 압류를 해제시켜 주십시오. 또 법원에 신청해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신청해서 해제를 받아야 그 돈을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어요. 이런 번거로움이 진짜 있었어요. 그래서 압류방지 통장이 어떻게 나왔냐면,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취지는 법원의 압류로부터 수급자의 필요한 자금,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. 필요한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통장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압류방지 통장이 지금 현재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법원이 이 통장에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. 압류 명령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내가 은행에 압류방지 통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. 근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. 근데 그 통장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은행도 네가 대출을 안 받았다고 이거를 상계해서 그 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.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, 은행도. 세 번째, 이 압류방지 통장도 뭐 양도하거나 어떤 담보 제공으로도 불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그런 계좌로도 사용할 수 없게끔 딱 받는 사람들이 한 달 최저 생활권 보장이라는 취지 자체대로 그냥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통장으로 압류방지 통장이 존재해요.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. 압류방지 통장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냐면,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장애수당 등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잖아요. 그 사람들 한 달 어떤 생계비 차원에서 이 돈들을 받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들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압류 절대 불가. 그다음에 두 번째, 저소득층 대상 주택 지원금. 여러분들 요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사람들 한 달 주택 지원비 나오잖아요. 막 몇십만 원씩. 이런 돈들.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라든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에 이렇게 일정 부분 자식한테 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본인한테 지원하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절대 압류할 수 없게끔 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했어요. 그래서 압류방지 통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 찾아봤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행복지킴이 통장.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.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압류 절대 못합니다, 이 통장. 두 번째,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. 직장에서 퇴사하면, 이 팀장도 방금 알았지. 직장에서 회사하면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또 만들 수 있다 하네요. 근데 왜냐면 실업급여라는 것은 다른 소득이 없이 실업급여만 받잖아요. 그러면 이 돈으로 한 달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압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, 이게 있더라고요. 세 번째, 국민연금 안심 통장.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시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연금 받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심, 여기도 압류 못하는 안심 통장.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이런 게 있대요.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나중에 은퇴하시면 연금 나오잖아요. 그럼 그 연금만 받는 이 통장에 압류를 절대 못하게 하고, 그 다음에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이 또 있더라고요. 난 몰랐어요, 저도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병들 지금 급여 많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통장들인 것 같아요.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. 이거는 압류를 못해요. 장병 급여로 받은 통장. 이건 압류 못하게 됐어요. 그 다음에 희망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대요.
저 은행 관계자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그 재밌으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. 이 희망지킴이 통장이 뭐냐면 산업재해를 받아가지고 산재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이 나오는 통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산재 보상금이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통장은 또 압류를 금지시킨 압류 방지 통장이 있답니다. 한 5-6개 소개시켜주죠. 이런 게 있더라고요, 찾아보니까.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민사집행법에도 한 달에 185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도입을 주장하자고 지금 입법 발의가 된 거예요, 지금.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이 통장에 185만 원까지는 압류 자체를 금지시킨 통장을 만들자. 이게 나왔거든요. 왜?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? 압류시키면 100만 원 들어있어도 법원에 다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나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. 결정 받아 이 돈을 인출했단 말이에요. 애초에 그냥 압류를 못하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자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강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번거로움. 1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돈 들여서 이제 이걸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해서 이렇게 찾게끔 왜 애초에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시켜 놨는데 왜 내가 또 이거를 또 신청해서 또 그 돈을 찾게끔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고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. 일반인들 있잖아요. 압류 방지 통장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어찌하다가 압류 방지 통장에 내 한 달에 185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은 돈들을 요령껏 굴려서 숨겨놓는 은닉 청구가 될 수도 있죠. 그죠?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들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 오기환 의원인가요? 제가 뭐 언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분이 입법 발의는 해놨습니다.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논의돼서 시행되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.